보통 통상적인 어떤 연구 자료에 보면 생토마토에 비해서 한 4배 정도 흡수율이 더 증가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 전 세계의 그 암 환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선택되어진 채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흔히 토마토를 이야기를 할 때 이제 뭐 라이코펜이라는 이런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있어서 이제 이것이 뭐 여성으로 얘기하면 유방암이라든가 위암, 폐암, 남성분의 전립선암 이런 데 굉장히 좋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좀 이러한 관점에서 한번 토마토를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자연의 현상이라든가 그들이 갖고 있는 생김새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이제 우리가 유추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 토마토를 보게 되면 굉장히 전체적으로 빨간 색깔이죠. 안이 텅 비어 있습니다. 안에 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토마토를 우리 성격으로 얘기를 하면 또 생명력, 생존력이라는 관점에서 쳐다보면 얘는 언제든지 바깥으로 발산할 기세를 아주 기세당당하게 갖고 있는 그러한 식품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흔히 돈가스라든가 비프 스테이크라든가 이런 어떤 육류를 가지고서 요리한 그 요리에 토마토 케찹을 주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사실은 그 토마토 케찹이 들어가서 이렇게 뭐 맛을 풍미를 더하려고 이제 토마토 케찹을 넣는 이유도 있지만 사실 진짜 이유는 뭐냐면 토마토가 갖고 있는 성질을 활용해서 이 소화를 도와주려고 이제 선택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마토는 이렇게 발산의 능력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런 육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단단한 것을 분해해서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래서 그 능력을 더 키우기 위해서 소금을 넣고 그 다음에 토마토를 열을 가해서 이렇게 만들었을 때 그 능력이 훨씬 더 커지죠. 그것은 소금의 발산 능력, 그 다음에 열이라고 하는 것의 발산 능력, 이것이 전부 다 가미가 됐기 때문에 훨씬 더 커지는 형태의 이제 음식이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활용한 것이 우리 토마토 케찹이라고 본다면 우리 암덩어리도 결국은 따지자면 우리 몸에 단백질이 엉겨 붙어서 이제 이렇게 하나의 울체된 현상이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토마토가 아마 굉장히 이 항암제의 효능을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이거는 제가 어떤 토마토가 갖고 있는 생김새를 보고 유추한 이야기를 제가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렸던 부분이고요. 실제로 이제 우리 영양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제 라이코펜이라고 하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들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비타민 C의 보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비타민 C가 굉장히 많은 훌륭한 공급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보통 토마토 한 개를 이제 이런 보통 애기 주먹만한 이런 정도의 토마토를 하나를 드시면 우리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C의 40% 이상을 해결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되는 양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우리 눈 건강 이야기 요즘 많이 하는데 루테인이라든가 이제 이런 성분들이 굉장히 또 많이 들어 있어서 눈 건강에도 좋고 이제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혈당 조절, 그다음에 심혈관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이런 것들이 이 토마토에 들어있기 때문에 토마토는 아주 모든 만성 질환에 다 해당되는 아주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식재료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토마토는 이제 제일 나쁜 섭취 방법이 설탕과 함께 하는 거죠. 제일 나쁜 것이 설탕과 하는 거고요. 실제가 이제 토마토는 앞에서 제가 지금 토마토 케첩 설명을 하면서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약간의 열을 가했을 때 그 라이코펜의 성질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익히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영양학적으로는 그 토마토에는 칼륨 성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칼륨과 나트륨의 전해질 균형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토마토 요리를 할 때는 항상 소금을 조금 이렇게 첨가하는 것이 이제 올바른 조리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약간 첨가하고 기름을 가해서 만들어 놓은 토마토 요리 방법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다른 오일보다는 이제 올리브 오일, 열에 의해서 잘 안 망가지는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약간의 소금 이렇게 첨가를 해서 이렇게 드시게 되면 보통 통상적인 어떤 연구 자료에 보면 생토마토에 비해서 한 4배 정도 흡수율이 더 증가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곁들여서 이렇게 드시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마늘이라든가 양파, 부추 이제 이런 식이 유황이 풍부한 이런 채소들하고 같이 곁들여서 드시게 되면 그 효능이 훨씬 더 커지는 걸로, 특히 항암 효과가 더 높아지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현대의학은 지금 매우 뛰어나죠. 뛰어난데 우리가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최근에 나왔던 어떤 책에서 이야기했던 그 책의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조금 보완하면 의학의 1.0 시대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시절이 어느 시절이냐면 소위 히포크라테스라든가 우리로 얘기하면 동의보감의 허준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자연 어떤 변화와 우리 인체의 변화를 이렇게 비유해서 어떤 우리 인체의 해부학적 구조라든가 생리학적 구조보다는 자연의 현상의 기준에서 치료를 시도했던 시절, 이럴 때를 이제 우리 의학의 1.0 시대라고 얘기한다면 현대의학과 과학은 아주 매우 뛰어난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 분야가 어느 분야냐면 소위 그 감염성 질환이라든가 외과적 손상을 입었을 때 이게 수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뛰어난 강점을 보이고 있지만, 지금 현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어떤 삶의 질에 그 영향을 끼치는 소위 만성 질환, 소위 얘기해서 당뇨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 또 치매, 암, 뭐 등등, 또 류마티스 이런 자가면역성 질환, 이런 만성화된 질환에 대해서는 지금 현대의학을 포함해서 어떤 의학도 뚜렷한 지금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초고령화 사회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단순하게 오래 사는 것은 의미가 없다. 건강한 장수, 마지막까지 현역으로 살다 현역으로 떠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삶인데, 여기를 방해하는 요인이 바로 방금 전에 나열했던 당뇨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 고지혈, 치매, 뭐 이런 어떤 만성화된 질환들인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현대의학이 뚜렷한 해답을 지금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 또 질병을 관리하는데 음식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지금까지 수도 없는 임상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고, 또 많은 또 저희랑 같은 뜻을 생각하는 많은 동료 약사나 또 같은 길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의사 선생님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가능성과 확실성, 이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약들이 만약에 없었던 시절에는 지금보다 더 우리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시절은 당연히 있었고요. 지금 현재 약이 갖다 준 어떤 그 삶의 이점은 대단히 뛰어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대부분의 지금 현대의학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은 근본적인 어떤 원인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증상, 나타난 증상을 처리하는데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약을 드실 때는 당연히 조절이 되고 약의 효과를 볼 수가 있지만, 약을 띄었을 때는 도로 원상대로 이제 돌아가는 이런 문제죠. 그래서 당뇨를 또 고혈압 약을 10년, 20년을 먹었다 하더라도 약을 띄게 되면 도로 혈압이 올라가 있고 당이 올라가 있는 걸로 봐서 단 한 번도 원인 치료를 한 적은 없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도 그나마 그런 약이라도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제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보다 더 근본적으로 약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근본적으로 우리 몸이 회복할 수 있는 원인 치료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집에 강도가 자주 들어오고 도둑이 자주 들어옵니다. 그래서 경찰이 와서 자주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지만, 집주인은 집에다 몽둥이를 놓고 도둑을 지키기 위해서 불침목을 쓰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문을 고치고 담장을 고침으로 인해서 더 이상 도둑이나 강도가 들어오지 않는 집으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